안녕하세요, 앵글림입니다. 오늘은 피부미용기기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피부를 분석하는 기계에서 확대경부터 알려드릴게요. 확대경은 돋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관리사가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모공이나 피부의 트러블, 색소 침착, 잔주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부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기고요. 확대 배율은 일반적으로 3.5배에서 5배율로 사용이 됩니다. 사용 방법은 고객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클렌징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확대경 테두리에 있는 형광등 불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고객의 피부에서 20에서 30cm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피부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피부 분석 기기는 우드램프입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인 로버트 윌리엄 우드에 의해서 개발된 기계로 365나노미터 이상의 자외선을 방출하는 인공 자외선 광학 분석기입니다.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렵거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피부의 결점을 우드램프에 광선을 받게 되면 다양한 색상을 통해서 피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정상적인 피부는 청백색, 각질이 많은 경우에는 흰색, 수분이 부족한 피부에는 연보라색, 모세혈관 확장증과 민감성 피부에는 진보라색, 기미나 색소 침착 부위에는 암갈색, 비립종은 노란색, 피지나 면포나 지루성 피부는 오렌지색으로 색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드램프의 색상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사용 시 주의사항은 램프의 불빛이 고객의 눈에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반드시 아이패드를 올려주시고, 램프의 색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어둡게 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피부 분석기는 스킨스코프입니다. 피부를 50에서 약 500배가량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를 카메라로 찍어서 모니터를 통해 고객과 함께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부결이나 모공이나 피지, 각질 등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피부 분석기기는 유분 측정기예요. 피부 각질층의 유분을 측정하는 기계로 30초간 접촉한 후 LCD 화면에 유분이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분 측정기는 피부의 수분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 마찬가지로 수분 측정 탐침을 피부에 접촉 후 LCD 화면의 수치를 통해서 피부의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pH 측정기는 피부의 pH를 분석해주는 기계이고, 용액 중의 수소이온 농도의 지수를 표시하는 지수입니다. 피부의 산도와 알칼리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피부의 상태와 산성화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유분 측정기, 수분 측정기, pH 측정기를 할 때 공통적인 환경과 주의사항이 있어요. 먼저 온도는 20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세안 후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측정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지수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운동 후에는 휴식을 취하는 측정하도록 하고, 직사광선이나 직접 조명이 있는 곳에서는 측정을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안면 세정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스티머, 증기 연무기라고도 하고요. 물통의 전열관, 코일형 열선이 물을 가열하여 멸균 기능이 있는 미세한 입자를 분사하는 기계입니다. 오존이 부착된 스티머도 있고요. 이 오존은 살균 작용이 있어요. 주로 클렌징이나 디클렌징 단계에서 온열 효과를 주거나 모공을 확장시켜주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죠. 이 스티머의 효과는 온스포의 효과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온스포 배울 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공을 열어주며 피부를 이완하고 이런 효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능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공을 열어주게 되면 물질의 피부 침투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미세한 수증기가 각질을 연화시켜주고요. 또 증기로 인한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발한을 유도하고 피지선을 자극하여 여드름이나 면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존 발생기가 부착되어 있는 오존 스팀은 소독 및 살균 효과가 있어요. 주의사항은 스티머의 물통에 약 3분의 2의 정수된 물을 넣어주시는 거고요. 매번 바꿔주셔야 합니다. 증기 분출은 턱 쪽을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각도를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존을 적용할 때는 제품을 통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맨 얼굴일 때만 적용을 하시고 제품을 바른 후에는 오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물통에 다른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 스티머의 시간은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일반적인 정상 피부는 약 10분, 지성이나 노화된 피부는 15분, 예민한 피부는 약 3분에서 5분 정도의 적용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피부병에 감염되어 있거나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거나 심한 염증성 피부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일광에 손상된 피부, 천식이나 심한 비염 환자는 스티머의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계는 스프레이, 분무기입니다. 진공 펌프의 원리를 이용해서 피부에 필요한 물질을 분무하는 기계이고요. 이 스프레이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스킨, 아스트링젠트, 미네랄 워터, 식물 추출물, 증류수 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면 및 청량감과 상쾌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피부의 건조를 막아서 촉촉하게 하며 미용솜을 통한 토너 정리 시 될 수 있는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표면의 세정 효과와 빨리 약산성막을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스프레이와 비슷한 기계로 루카스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토닉 효과와 수분 공급을 사용하는 미용 기계로 미세한 수분 입자와 아로마 워터의 혼합으로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기계입니다. 산성수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이패드를 잘 해주시고요. 사용 후에 유리관은 자비 소독 후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소독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계는 프리마돌 전동 브러쉬라고 하는데요. 전동기기의 회전 원리, RPM이라고 하죠. 리볼루션 퍼 미니트. 1분 동안의 회전하는 수에 따라서 피부에 자극이 적은 천연모를 사용해서 모공의 피지와 묵은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회전을 통해 피부에 마찰을 주어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요. 디클렌징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색을 맑고 투명하게 가꾸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얼굴용과 바디용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주의사항은 회전하는 브러쉬는 반드시 90도의 각도를 유지해야 하고요. 누르면서 적용시키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90도 각도로 올려만 놓으시면 됩니다. 원을 그리면서 피부의 굴곡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피부 타입별로 따라서 지성 피부는 거친 브러쉬로, 그리고 민감성과 건성 피부는 부드러운 브러쉬로 느리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이 끝난 브러쉬는 중성세제로 잘 세척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소독을 하셔야 합니다. 회전 속도는 정상 피부는 300에서 400rpm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건성과 예민성 피부는 200에서 250. 자, 정상을 기준으로 지성 피부는 400에서 450. 필링을 요하는 피부는 700rpm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적용 대상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기계든지 자극이 되는 기계는 모세혈관 확장 피부나 여드름이 심한 피부, 예민성 피부, 알레르기성, 일광성 화상, 상처가 있는 피부는 그 어떤 경우라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꼭 프리마돌이라고 하는 기계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피부는 각별히 기계 사용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석션, 진공 흡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계 내부에 진공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공기 압력을 사용해서 유리컵, 벤토즈라고도 하는 유리컵 안으로 피부를 흡입하는 방법입니다. 얼굴에 사용할 경우에는 얼굴의 피지와 여드름, 노폐물 배출이 용이하고요. 묵은 각질을 제거하는 클렌징과 디클렌징 효과가 있습니다. 흡입의 원리에 의해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며 한선과 피지선을 자극해서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조직 사이에 정체되어 있는 노폐물의 배출을 증가시켜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압력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 압력이 적절한지 먼저 본인의 손 안쪽에 테스트를 한 후에 피부에 적용을 시키도록 하고요. 피부에 소량의 오일을 도포해서 피부가 너무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부위에 강하게 흡입을 하거나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멍이나 자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관리가 끝난 후 유리관은 중성세제로 잘 씻어서 알콜로 소독 후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보관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적용 대상자는 아까 전에 말씀했던 예민성 피부를 포함해서 탄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피부나 멍든 피부, 또 보톡스나 시술을 한 피부 등은 적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피부명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계 중인 갈바닉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갈바닉 전류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갈바닉 전류는
1mA의 미세 전류로 시간의 변화에도 전류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전류이며 체내의 여러 가지 화학적,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전류를 말합니다. 이 갈바닉의 원리는 분자가 이온화가 돼서 전기를 띠게 되면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성질을 이용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피부 속으로 유효 성분을 침투시키는 이온토프레시스 방법과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주는 디스인크럭스테이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갈바닉의 극성은 음극과 양극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음극의 효과와 양극의 효과. 음극은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내고 알칼리성 물질을 침투하고 음이온 물질을 침투하며 피부 조직을 연화시키고 모공과 한선 그리고 혈관의 확장, 세정 효과와 자극 효과가 있고요. 통증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극의 효과는 음극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산성 반응을 보이고 산성 물질을 침투시키며 양이온 물질을 침투하겠죠. 피부 조직을 경화하고 모공과 한선, 혈관은 수축, 그리고 수렴 효과와 진정 효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극간의 효과는 림프와 혈액순환의 촉진과 피부의 활성화, 노폐물 배출의 촉진, 체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과 양극, 그리고 극간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이온토프레시스법과 디스인크럭스테이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온 영독법은 피부에 흡수가 어려운, 예를 들면 비타민C 또는 수용성 물질의 유효 성분을 피부에 깊숙이 침투하는 원리입니다. 갈바닉을 통한 이온 영동법을 했을 때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세포재생을 활성화시켜주며 수분 흡수력을 증가하고 의 효과와 색소 침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관리 시 주의사항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 전에 금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 극성의 전극판을 모델의 손에 쥐고 있게 하거나 몸에 부착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분기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올리면서 천천히 전류의 세기를 올려주시는데요. 고객이 느꼈을 때 찌릿찌릿하거나 전류의 흐름을 느끼면 그 강도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극봉이 얼굴에 닿았을 때 스위치를 끄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전기세정법, 디스인크럭스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디클렌징 단계로 갈바닉의 마이너스 극성을 이용해서 음극봉에서 발생되는 알칼리에 의해서 피지를 유화시켜 각질을 제거하고 모공 속의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클렌징 효과와 안색 정화 효과가 있고요. 사용 방법은 피지를 연화시킬 수 있는 제품을 피부에 도포를 하고 마이너스 극성을 적용해서 제품을 피부 속에 흡수시켜줍니다. 피부 표면에는 어느 정도의 수분이 있어야 되고요.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 적합하겠죠. 이 두 갈바닉 방법의 공통적인 부적용 대상자는 열이 있거나 감염성 피부질환, 선텐 직후, 면도 직후, 즉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는 하시면 안 되겠죠. 심장병이 있거나 전기에 약하거나 임신, 그리고 인공 심장박동기 착용자, 체내에 금속을 삽입한 경우에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갈바닉 전류 중에서 음극을 이용해서 알칼리 제품을 피부 속으로 흡수시켜주는 것을 아나포레시스라고 하고요. 갈바닉 전류에서 플러스 극성을 이용해서 산성 제품을 피부 속으로 흡수시켜주는 것을 카타포레시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고주파 기기. 고주파는 초당 진동 횟수가 10만 Hz 이상의 높은 교류 전류라고 했죠. 인체 혈액순환 및 살균과 소독 효과가 있고요. 이 고주파 적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어요. 직접법은 유리 전극봉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유리관 내에 공기와 가스가 이온화가 되면서 전류가 유리관을 통해서 피부로 스며들게 하는 원리이고요. 오존이 있기 때문에 세균의 살균 효과, 그래서 염증성 여드름과 흉터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지성 피부나 노폐물이 많은 피부, 안색이 칙칙한 피부, 여드름 피부에 적용하면 좋고요. 스파킹이 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스파킹이 바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적용법은 고객의 손에 전극봉을 잡고 있게 하고서 관리사가 고주파 전용 크림을 얼굴에 발라주고 관리사의 손으로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간접법이 기계로 많이 나와서 크림을 발라서 납작한
판을 사용을 해서 크림을 흡수시켜주는 방법으로 간접 고주파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림을 흡수시켜주기 때문에 건성 피부나 노화 피부에 좋고요. 탄력이 떨어지는 피부,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온열 작용이 있어서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고요. 영양과 산소 공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고주파의 직접법과 간접법을 구분해서, 직접법은 지성여드름, 간접법은 노화 건성 피부로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초음파 설명을 드릴게요. 초음파는 진동 주파수가 2만 Hz 이상으로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불가청 진동 음파입니다. 초음파의 진동은 분자 간의 마찰에 의해서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그래서 온열 효과 및 제품의 활성 성분을 침투하는 효과, 리프팅, 재생 효과, 마사지 효과, 근육 이완, 혈액순환 촉진, 그리고 섬유 아세포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피부학에서 진피의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에서 섬유 아세포 배웠잖아요. 그 섬유 아세포의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초음파 전류예요. 그 말은 피부에 재생을 돕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보다 이 기계 관리를 적용하면 훨씬 더 피부 관리의 효과를 증진시켜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초음파는 전용 젤을 바른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 후에 깨끗하게 소독하는 거 모든 기기의 공통적인 주의사항입니다. 기계 관리를 할 때 부적용 대상자는 피부가 민감하거나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인공 심장박동기를 삽입했거나 금속을 삽입했거나 종양이 있거나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계 관리를 하시면 안 돼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교재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얼굴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은 광선을 이용한 기계와 전신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